네, 하루에 4가지 뉴스를 잘 들으시면 이 뉴스의 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뉴스의 강을 무사히 건너가도록 도와주는 시사 뱃사공 이호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비바람이 불어도 겨랑이 없는 시사뱃사공 이호영입니다. 아이, 준비하셨네요. 네. 네, 비바람이 불어도 겨랑이 없는 시사 뱃사공. 자, 이 노래도 이제 거의 주제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옛날 노래인데 힙하기도 해요. 약간 동묘 패션 같은 느낌도 네. 듭니다. 할아버지 옷 같은데 왠지 힙한 느낌? 아, 제 옷 말입니까? 네. 네. 자, 이번에도 관련된 뉴스 힙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논의 어제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심의 자체는 7일로 또 연기가 됐어요. 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이 대표의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5시간의 윤리위 내부 논의 어제 했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윤리위 측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또 이준석 대표는 다음 달 7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김 정무실장은 참고인 신문으로 갔다라고 일단 알려졌었고요. 가자마자 이제 징계 절차 개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네, 김 실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윤리위는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 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렇게 썼는데요. 네. 즉 윤리위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군요. 네, 윤리위는 김 실장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네. 다시 말해서 이 대표가 김 정무실장을 시켜서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일 수 있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맥락이 보이는 거죠. 지금 성상납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증거인멸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가 이 대표 측 주장인데 지금 증거인멸로 회부된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된 김 정무실장에 대해서 징계 개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또 2주 뒤로 연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일에는 좀 소명을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소명을 못 들었다 항변하기도 했거든요. 네, 앞서 이 위원장은 어제 이 대표가 윤리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이다 강조를 했는데요. 네. 어제 저녁 8시 반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김 정무실장을 불러서 1시간 넘게 소명을 들었습니다. 네. 김 실장은 이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만난 거고 이 대표의 지시는 없었다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2주 뒤에 뭐가 달라지냐 당의 혼란 수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데 윤리위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다들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다들 궁금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중론과 불가피론이 당내에서 나올 텐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현 당 지도 체제는 굉장히 좀 불리해지잖아요. 안 좋은 뉴스가 2주 동안 또 이어진다는 소리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당권 경쟁과 맞물려서 극심한 당 내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 임기가 이제 내년 6월까지인데 네.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당대표 거취 문제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본격 점화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치권에서도 그런 말이 많습니다. 화이트라디오 뉴스킹 오늘 오신환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 똑같은 발언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오신환 의원은 윤리위가 당대표를 모호한 내용으로 윤리위에 회부한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당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워가는 문제점들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이 탄핵시키는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라고 세게 생각한다. 발언했네요. 네, 이렇게 발언하면서요. 굉장히 나쁜 정당사의 역사를 남기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어진다라는 건 어쨌든 정치인으로서는 부정적인 이슈가 커진 상태에서 길어진다라는 건 불리한 상황인데 박지원 원장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좀 얘기를 했죠.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징계를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종범이 징계를 받으면 주범은 좀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준석 대표의 운명도 위험한 길로 간다 이렇게 본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주의 시간을 준 게 당 쪽에서 차라리 그 전에 거취를 결정하라고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정치 구단의 발언입니다. 이거 우리가 직접 나서서 도마에 올려놓고 칼을 대기 전에
당신이 알아서 거취를 취해라 이런 네. 의미다라고 해석도 하시는군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어 스태핑에서 점점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좀 직접적이고 거세집니다. 국기문란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경찰 고위직 인사 발표가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이후에 경찰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번복 아니다라는 대통령 발언도 있었고 좀 복잡한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 때문에 이러는 거죠? 네, 경찰이 치안감 28명 보직 인사를 발표한 건 그제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치안감이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청 국장을 맡는 경찰서의 3번째 계급인데요. 네. 그런데 이 명단이 나오고 2시간 뒤에 명단이 다시 공개되면서 7명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 내정됐던 김수영 경기 분당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바뀐 것 등이었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모든 변동사항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단에 없던 분들도 또 발령이 났나요? 뭐 특히나 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발령 난 게 있네요. 네, 지난 11일에 경찰에서 총경급 이상 고위경찰관 10명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했고 당시에 경찰 인재개발위원장으로 골프장을 관리하면서 셀프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는 이명교 서울청 자치경찰차장이 징계위에 회부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골프장 이용에 필요한 경쟁 추첨을 이른바 끼어들기 예약으로 여러 차례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경고 처분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뭐가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이 인사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협의가 안 끝난 인사안이 공개된 실수다 이렇게 해명이 된 거죠 일단은. 네, 경찰 측에서 이렇게 실무자의 실수다 해명을 했었는데요. 네. 1시간 뒤에는 행안부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러자 또 행안부가 대통령 결재도 나기 전에 경찰청이 먼저 인사 공지를 했다가 생긴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은 건데요. 네. 행안부에 이제 경찰 통제안 권고안을 놓고 이제 갈등이 불거지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인사 문제까지 터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네. 이 장관 측이 만날 계획이 없다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대략 이렇게 인사안이 있어. 뭐 대통령 결정 사항은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경찰청에서는 공개를 해버리고 또 행안부에서는 이건 결정된 게 아닌데 왜 공개했냐. 그럼 번복 논란이 벌어지고 이런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국기문란 이렇게까지 지금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결국은 지금 경찰국 신설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경찰 내부망에서는 경찰을 무시하는 졸속 인사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을 무시한다. 네. 네. 이 행안부 통제 속에 경찰국이 출범하게 되면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총경이나 이제 경정 인사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뭐 번복도 아니다. 국기문란이다 이거. 공무원 잘못한 거야. 담당 공무원 뭐 이런 얘기 취지가 나왔거든요. 네, 윤 대통령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도어 스태핑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게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경찰국을 통해서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도 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이 얘기하기도 했어요. 네. 대통령은 그 지적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그렇게 반응을 한 건데요. 네.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위를 통제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종의 공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이거든요. 경찰, 검찰 이런 부분들, 군. 이게 굉장히 독립성이라든지 중립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아프간 남동부에서 규모 5.9 강진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네요. 네, 외신에 따르면 어제 오전 현지 시간으로 오전 1시 20분쯤 아프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
파트티카주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이 숨졌다라는 아이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의 구조가 진행될수록 또 추가 피해가 확인되고 있어서 인명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약한 곳들이고요. 전쟁의 상흔도 끝나지 얼마 않은 곳들이라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흔들림이 감지됐고 또 피해가 있네요. 네, 탈레반 정부 문화정보 국장은 이 통신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스푸트니크 통신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1,500명이 다쳤다 이렇게 했고요. 또 로이터 통신은 탈레반 재난관리국을 인용해서 95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탈레반 정부의 행정력이 촘촘하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 데다가 또 언론과 국제 구호단체 활동이 위축돼 있어서 보도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어서 빨리 피해 복구가 되고 또 생명, 소중한 생명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보이스피싱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 합동수사단 가동된다고요? 네. 앵커님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 목소리 자체가 범인들이 그렇게 뭐랄까 범죄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으시나 봐요. 네. 누구라고요? 이렇게 반문하니까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검찰 사칭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죠. 문자도 네. 문제입니다. 스미싱도 정말 위험하거든요. 특히 재난지원금 타가세요라고 할 때 정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대검찰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협력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돼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네. 발본 세고는 물론이고요, 피해 회복, 유령법인 해산, 범죄 수익 환수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대책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대책 마련했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YTN 라디오랑도 굉장히 대대적인 캠페인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결국은 이 신뢰 자체를 깨버리는 못 믿겠다가 돼버리는 예. 그런 상황을 초래했어요. 네, 그래서 합수단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고 또 범죄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 개선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어느덧 16년 된 난제인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이 난제를 해결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감독원 또 범은행권 이런 쪽에서 대응했는데 이제 지금 검찰총장이 없으니까 직무대리라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 이분이 나서서 일단은 범죄 소탕에 좀 포커스가 맞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절대 부모님들한테도 일상 속에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보세요. 그냥 잔소리 하듯이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전화가 오면 반드시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한번 확인하세요라고 하는데 이 범죄자들 수법이 전화를 못 끊게 하거든요. 예.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ATM기까지 가도록 유인합니다. 이거 잘 알고 주변에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피해 금액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좀 특단의 대책으로 범죄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비가 와도 눈이 불어도 바람이 쳐도 뉴스의 강을 안전하게 건네주는 시사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